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폴 크루그먼의 국제경제학 교과서 그 핵심을 꿰뚫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이론이죠. 구매력 평가설, 줄여서 PPP라고 부르는 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시거나 직구하실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왜 똑같은 커피, 똑같은 스마트폰인데 나라마다 가격이 제멋대로일까? 바로 이 아주 간단한 궁금증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요. 먼저 PPP가 대체 뭔지 그 기본 개념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왜 잘 안 맞는지, 또 시장 구조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니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걸 왜 배우나 싶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PP가 왜 중요한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구매력 평가설, PPP가 도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물일가의 법칙을 경제 전체로 확대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물일가의 법칙,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어떤 시장이든 무역 장벽 같은 게 없다고 치면요. 똑같은 물건은 어느 나라에서 팔던 가격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환율로 계산했을 때 말이죠. 만약에 뉴욕에서 파는 스웨터가 45달러면 런던에서도 환율 딱 적용하면 45달러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가격이 다르면 누군가 이걸로 돈을 벌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를 보면서 한번 제대로 이해해보죠. 예를 들어서 환율이 1파운드에 1.45달러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보세요. 런던에서는 스웨터가 30파운드입니다. 이걸 달러로 바꿔보면 30 곱하기 1.45니까 43.5달러가 나오죠. 그런데 똑같은 스웨터가 뉴욕에서는 45.5달러에 팔리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맞습니다. 런던에서 사서 뉴욕으로 가져오는 게 훨씬 싸게 먹히는 상황인 거죠. 바로 이 가격 차이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차익거래, 영어로는 아비트라지라고 하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런던에서 싸게 사다가 뉴욕에서 비싸게 팔아서 위험 부담 없이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두 시장의 가격은 똑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구매력 평가설, 즉 PPP는요. 방금 말씀드린 이 일물일가의 법칙을 스웨터 하나가 아니라 한 나라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담은 장바구니 전체에 적용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론대로라면 환율은 각 나라의 장바구니 물가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론이 왜 현실에서는 자꾸 삐걱거리는지 그 한계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PPP 이론이 현실에서 잘 맞지 않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역 장벽과 운송비, 둘째는 거래가 불가능한 비교역제의 존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경쟁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다시 아까 그 스웨터 얘기로 돌아가 보죠. 런던에서 뉴욕까지 스웨터를 가져오는 데 드는 운송비, 보험료, 관세 같은 비용이 만약에 스웨터 한 벌당 2달러보다 더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런던에서 43.5달러에 사서 운송비 2달러 넘게 쓰면 뉴욕 가격인 45.5달러보다 비싸지니까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차익거래 기회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돈을 쓰는 것들 중 상당수는 아예 수출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파리에 있는 미용실의 헤어컷 서비스를 우리나라로 수입할 수 있나요? 없죠. 이런 것들을 바로 비교역제라고 부릅니다. 주택, 택시, 식당 음식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이게 얼마나 되겠어 싶으시겠지만 미국 같은 선진국 경제를 보면요. 이런 비교역제가 대부분인 서비스 부분이 전체 경제의 4분의 3, 그러니까 75% 이상을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대부분은 애초에 국제적인 가격 경쟁에 노출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시장의 구조적인 차이점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가격을 매기고 소비자들은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죠. 기업들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똑같은 가격을 매길까요? 천만에요. 대부분은 시장별 가격 책정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똑같은 제품이라도 이 나라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는 내겠는데? 하면서 현지 시장 상황에 맞춰서 가격을 다 다르게 매기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야 하니까요. 거기다 나라마다 사람들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 즉 소비 바구니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면 노르웨이 사람들은 생선을 많이 먹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 즉 쌀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물가라는 것 자체가 나라마다 기준이 다른 셈이죠.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아니 이거 뭐 이렇게 허점투성이인 이론을 못하러 배우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PPP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PP가 단기적으로 환율을 예측하는 데는 실패할지 몰라도요. 장기적인 경제의 큰 흐름을 보여주고 또 나라별 경제 규모를 제대로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이만한 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가로축은 1인당 GDP,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세로축은 물가 수준이에요. 완벽한 직선은 아니지만 아주 뚜렷한 경향이 보이죠? 잘 사는 나라일수록 물가 수준이 더 높다는 겁니다. 이걸 발라사 세멀슨 효과라고 하는데요. 부자 나라일수록 서비스 분야의 임금이 높으니까 이발이나 식당 음식 같은 비교역재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런 장기적인 관계 때문에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PP를 아주 중요하게 씁니다. 단순히 시장 환율로 중국 GDP는 얼마, 미국 GDP는 얼마 이렇게 비교하면 물가가 싼 나라의 경제 규모가 너무 작게 평가되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실제 구매력을 기준으로 경제 규모나 생활 수준을 더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국제 비교 프로그램 ICP 같은 데서 이 PP 환율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2011년 데이터인데요. 빨간색 막대가 시장 환율 기준이고 파란색 막대가 PPP 기준입니다. 시장 환율로만 보면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보다 훨씬 작게 나오죠. 하지만 각국의 실제 구매력을 반영한 PPP로 보면 그 비중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처럼 PPP는 세계 경제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렌즈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딱딱 정리해볼까요? 첫째, PPP, 즉 구매력 평가설은 장기 환율을 설명하는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론이다. 둘째, 하지만 현실에서는 무역 장벽, 비교역제, 불안전 경쟁 같은 요인들 때문에 잘 맞지 않는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경제의 큰 흐름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간 소득과 생활 수준을 제대로 비교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단기 환율이 PPP처럼 간단한 공식 하나로 예측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세상에서 과연 기업들과 각국 정부는 국제 무역과 투자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